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다. 대반자다. 그러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해왔습니다. 원전 관련 감사,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칼을 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동안 이 균발이, 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감투를 맡아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감사원이 이것을 적발해냈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감사원은 이런 정도로 적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칙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도 원칙을 어기면 적발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이용섭, 이목희 다 걸려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겉으로는 도덕성을 이야기하더니 뒤로는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빼먹었단 말입니까? 자, 감사원은 한 명씩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발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모두 5,200만 원이 송재호 전 위원장한테 나갔습니다. 자문위원장 자리는 비상임입니다. 균발이는 송 전 위원장이 상근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지급료, 전문가 자문료처럼 월급처럼 지급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에는 균발이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균발이는 지난 3월 새로운 균발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이용섭 현 광주시장이 당시 일자리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월 628만 원씩 모두 5,51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의원 월 641만 원씩 모두 1억 4,999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 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게는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에 한해서 월급처럼 나라 돈을 그냥 준 겁니다. 사실상 나라 돈을 빼돌린 셈입니다.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도 법령과 다르게 2010년부터 위원장에게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에는 월 607만 원, 2018, 2019년에는 월 638만 원, 올해는 649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2017년 8월부터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감사원은 이 같은 청와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공개한 겁니다. 문재인 측근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나라 돈을 받아갔는지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금 청와대 난리가 났습니다. 월급 받은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은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송재호 전 위원장, 균발이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균벌 위원장을 그만두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제주갑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돼서 지금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이용섭 시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 단장을 맡았고 이목희 전 의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나라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금 정치권은 상당히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까지 제2의 윤석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이번 이 감사원 결과는 정치적인 이유와는 무관하다. 우리는 원칙대로 집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감사원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에 대해서는 회의감사를 했는데 돈이 오간 것을 위주로 봤다는 겁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적발돼도 앞으로 잘해봅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예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실제 감사원은 2016년부터 국가기관별 감사 통계에서 대통령실의 2016, 2017년 감사 결과는 0건, 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임하면서 15년 만에 기관 운영 감사가 부활됐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나라 돈을 이렇게 쉽게 측근들한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두 명씩 계속 바뀌면서 이제 진보 성향의 판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미 장악당했다는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아예 법원을 송두리째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속셈을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그겁니다. 이탄희 의원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정을 짓밟는 듯한 이런 비민주적인 악법을 낸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 법안을 막겠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 시키는 대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대법원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 앞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 법안은 위헌 소지도 다분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무섭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독재화시키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법원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판사들 뭐합니까? 비분간개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함부로 발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법행정을 법관이 아니라 외부 인사가 총괄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났습니다.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개정안은 이런 사법권 자체까지도 정치 권력이 빼앗아오겠다는 겁니다. 사법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 설치된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설되는 소위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모두 갖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제 완전히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자, 현재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이 법관 인사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과 사법정책 관련 권한을 비법관위원 8명, 법관위원 4명, 그러니까 비법관위원이 법관위원보다 더 많은 사법행정위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모든 권한은 이 비법관위원,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사법행정위가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 권력이 맘만 먹으면 판사들의 인사이동 이런 거 다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이런 재판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추미애 장관 아들 이런 재판이 있다고 칩시다. 법원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뒤에 딱 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판결을 공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불공정하고 정권에 장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사법부가 이제 이 법까지 통과돼서
아예 법원 행정처를 갖다 없애버리고 이 대신에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이 모든 권력을 주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법원행정처는 반대 의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법관 독립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다. 국회가 위원의 다수를 선출하는 사법행정위가 판사의 전보, 보직 및 근무 평정까지 결정하면 법관 역시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대법원의 반대 의견처럼 지금 이렇게 되면 완전히 법원 독립성은 사라집니다. 이제 정권 눈치만 보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외국 봅시다. 미국은 전원이 판사로 구성된 연방사법회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회의체에서 사법행정을 결정하는데 위원 구성은 법관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권력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이런 의도가 보이는 법안을 낸 이유가 뭘까요? 자,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탄희 의원이 개정하는 위헌 논란하는